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저번주에 알려드리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늦더라도 반드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교수님, 새로 출간하신 책과 함께 컨텐츠 너무나도 유용하게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운이 좋아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 발령이 나고 이사도 하며 묵혀있고 안 입는 옷을 좋은 뜻을 담아 옷 기부업체에 택배로 보내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제 기운이 날아가도록 밖에 조금 내놓았다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부 또한 삼가해야 할 행동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기부를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풍수에서는 내 옷을 남에게 주는 것을 과히 좋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의 기운이 좋았을 때 입었던 옷들은 더욱 그러하죠. 하여 기부를 하시거나 버려야 할 옷들은 일정 기간 동안 묵혀두셨다가 하시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 아무런 해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식기는 바로 두라고 하셨는데 엎어두어서 좋을 게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예전 영상에서는 식기를 먼지 때문에 반드시 엎어두라고 하셨네요. 뭐가 맞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원래 식기는 엎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빈 항아리를 엎어두었던 것을 기억을 하시나요? 네, 예전에는 먼지나 이물질들이 많았기에 그러했던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실내가 너무 깨끗하고 보관하는 건 역시 문제가 없죠.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세 번째로, 교수님, 방에 물이 가득 있는데 물고기들이 와글와글, 이런 꿈은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재물적인 풍요로움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좋은 의미의 꿈입니다. 네 번째로, 꿈에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큰 배 한 개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태몽입니다. 아마 가족분들 중에 경사로운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 집에 여인초 화분이 있는데 제 아내가 작년에 누군가에게서 사왔습니다만 그 후로 키가 더 커서 제 아내와 비슷해졌습니다. 키 큰 화초가 좋지 않다고 하셔서 팔아버리려고 하는데 또 남에게 함부로 주는 게 아니라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집안에 사람키보다 큰 식물이 있어서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식물 가지치기를 해서 조절을 하시든지 돈을 조금이라도 받고 파시는 것이 나으실 듯 하네요. 여섯 번째로, 주방에 꽃 그림을 걸어두는 건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주방에 꽃 그림을 걸어두는 것은 풍수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집에 파피루스 액자가 있는데 이거 버려야 할까요?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파피루스 액자라 하면 아마 이집트 그림일 듯 한데요. 맞죠? 네, 이것은 조금 혼란스러운 그림일 가능성이 많을 듯 합니다. 제가 그림을 직접 보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언제 그 사진을 찍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번에 18K 목걸이를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개띠인데 펜던트를 용이나 호랑이 중에 하려고 합니다. 용, 호랑이 상관없이 해도 되는 건가요? 용은 피하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너무 강한 기운을 가진 동물은 사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다른 모양으로 하시도록 하세요. 아홉 번째로, 교수님 책에 그림으로 된 얼굴은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면 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학은 항상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열 번째로, 4월에 자녀 결혼날을 잡았는데 2월에 다른 이의 결혼식에 참석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사실 이거 참 거렸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많이 바쁘고 또 교류와 친목이 참 중요하죠. 네, 참석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11번째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십자수로 수를 놓아서 풍경화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것도 그림에 들어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거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이 자수로 만들어진 그림은 그림 중에 가장 좋은 그림으로 칩니다. 이거 편하게 걸어 두셔도 됩니다. 12번째로, 그런데요, 삼재 때는 미역국을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삼재라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삼재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13번째로, 65세가 넘으면 생일날 미역국 대신 묵국을 먹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런 말은 우리 전통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냥 미역국을 드십시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14번째로,
교수님 입춘대길 건양다경은 언제까지 붙여놓아야 하나요? 다음 입춘까지 붙여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것은 그 글씨가 더러워지거나 훼손될 때까지 붙여두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현재는 초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붙여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15번째로 집에 쌀을 생수 패트에 보관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요? 시판되는 락앤락 통에 해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쌀은 정말 잘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 생수 패트에 보관하지 마세요. 이런 행동은 풍수적으로 가난을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16번째로 교수님, 저는 피자 배달 가게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가게에 무엇을 두어야 좋은가요? 식당들에 보면 해바라기 조화, 코끼리, 부엉이 등등 보았는데요. 무엇을 두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재물적인 번영이 있어야 하니 해바라기 그림을 두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듯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번영하십시오. 17번째로 문상 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야 하죠? 친구 부모 상당했을 때입니다. 누구는 자리를 지켜줘야 하니까 오랜 시간 있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문상하고 나온 음식 먹고 2시간 이내로 가야 상주도 쉰다고 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과거에는 발인 전까지 있어주는 것이 예의였지만 현재는 일찍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서로 간의 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정해진 시간은 없으니 적당히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18번째로 베란다에 빈 화분 버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풍수적으로 빈 화분은 사의 기운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이거 꼭 치우세요. 그렇다고 버리실 것까지는 없고 깨끗이 닦으셔서 창고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또 다음에 사용하실지도 모르잖아요. 19번째로 1인 가족이 사는 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1인 가족이라면 자신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도 만들고 제대로 된 식탁을 준비하시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라는 답변을 제가 아닌 누군가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혼자 사시더라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귀하게 또 존중하거나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운이 잘 살아나는 수단입니다. 20번째로 교수님 안녕하세요. 종을 두라고 하셨는데 나무 안에 들어있는 디자인 종도 괜찮을지요? 원래는 나무가 좋지 않다 하셔서 현관에 나무 안에 있는 종을 걸어두어도 될지 해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종은 반드시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네, 디자인으로 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이거 치우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21번째로 안녕하세요. 저는 밤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것 또한 집이 망하는 지름길인지요? 시어머님께서는 아침에 버리라고 하셔서요. 이거 밤낮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원래 쓰레기는 밤에 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버려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깨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 라는 의미의 말인데, 현대 바쁜 생활을 고려한다면 쓰레기는 밤에 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2번째로 물그림은 물만 있는 그림이어야 하나요? 그림 속에서 배경은 산이고 산에서 내려오는 폭포, 호수, 물사진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는 그림은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편하게 걸어두셔도 됩니다. 23번째로 망자의 옷이나 도구는 태우지도 못하게 합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요. 그냥 종량제로 버리라고 하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현대에는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이죠. 저에게도 이런 것으로 인해 문의 전화가 참 많이 오는데요. 저는 버려야 할 양이 많으면 정리업체에 맡기라고 하고, 특별히 의미가 없는 적은 양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차피 그거 다 태워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은 깨끗한 상자에 넣어서 잘 보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24번째로 신축 빌라에 이사 왔을 때부터 현관 맞은편에 예쁜 전신 거울이 걸려져 있고 이것은 뗄 수가 없어요. 건축주가 들어오는 애군을 반사시킨다고 달아놓았대요. 집안에 전신 거울이 없어 가족들 모두 유용하게 잘 사용 중인데 풍수에 좋지 않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판단을 해보건데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닌 듯 합니다. 적당한 풍수용품을 거울 옆에 하나 두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드렸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